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의 주잠씨입니다. 자, 현대차가 오늘까지 이틀 연속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장중한 때는 2.9% 25만 8천 원대까지 또 올랐다가 다수의 좀 고가권에서 차익성 물량들이 추세를 일단 받아가면서 소폭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 잘 보시면 거래량 자체가 5거래일 연속해서 거래가 좀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만큼 고가권에서 강력하게 랠리를 땡겨줄 수 있는 그런 볼륨 자체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거래량 자체가 고가권에서 줄어들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좀 조정을 살짝 받는 그런 모습이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엉축하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고가권에서 거래량 자체가 터져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는 이 부분 자체만 우리가 좀 경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현대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추세 자체가 견조한 그런 모습이고,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물 자체가 완벽하게 이탈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차 이렇게만 강조드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관들, 특히 이 기관들에 대한 매물 자체가 어느 정도의 강도로 떨어지는지 이 부분 자체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기관들의 3개월 정도의 누적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한번 살펴볼까요? 기관들의 3개월 누적된 매수 포지션 자체가 300만 주가 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1개월 정도 누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100만 주가 훨씬 넘어서 약 110만 주 가까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물론 이제 최근에 110만 주대 이상의 매수에 가담했다가 기관들의 매도세가 조금 나오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감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도 이 물량들 자체를 또 외국인들이 받쳐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외국인들의 지분율 자체도 37.5%까지 올라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1월 29일 날 본격적으로 주가 자체가 상방으로 강력한 랠리를 보여주었을 때 1차적으로 기관들이 먼저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외국인들이 쳐다보니까 현대차 더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동참을 했던 그런 모습인데, 자, 그러면 이제 기관들이 고가권에서 어느 가격대에서 과연 1개월 매물 자체가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이 되어지면서 이 3개월 동안의 누적으로 한 300만 주 이상의 이 물량 자체가 그냥 쏟아지진 않겠죠. 그냥 쏟아지게 된다라면 받쳐줄 수 있는 물량 자체, 저 매수의 수급 주체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도 여기서 그냥 받아주진 않겠죠. 계속적으로 치고 빠지면서 이렇게 기관과 함께 현재 고가권에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는 그 기대감과 함께 어느 정도 시점에서 적정 밸류에서 수익을 실현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올해 현대차가 창사 이래 최대 실적 이후에 올해도 성장을 하는지,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지, 시장 점유율 자체가 높아질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신성장 동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알파적인 요소들이 가미가 되는지 이 부분들도 분명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1분기가 끝나지 않은 그런 구간이지만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좋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어지면서 현재는 강제 주황이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금융위에서도 자발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고배당이라든지 여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힘써달라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올해 이 현대차 주가 자체가 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30만 원 이상을 돌파한다 하더라도 PBR적인 부분 자체는 1배에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14%가 넘을 것이다라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참식 구독자분들은 현대차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이제 어느 정도 인지를 다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 또 댓글을 보니까 현대차에 대해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보유해 와서 최근에 조금 이제 기분이 좀 좋아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수익이 나와 있던 아니면 리스크가 줄어들었던 그것까지는 제가 매수 단가와 비중을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여기서는 우리가 잘 빠져나와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숱한 대실에서 빠져나왔다가 주가가 다시 한번 레벨업을 시도해 주면 또 배가 아파서 우리가 고점에서 이제 쫓아서 사기도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적정하게 익절 가격, 수익이 나와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익절 가격, 즉 수익이 나와 있는 가격 자체를 계속적으로 높여가는 건 전략 자체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두 차례 정도 여러분에게 또 고가권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드렸던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25만 원 선을 일단 돌파를 해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25만 원 선이 만약에 깨어진다 하더라도 24만 원이 만약 깨어진다 하더라도 잡아들였던 가격대에 대해서는 좀 플러스권 수익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아직까지도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리고 고가권에서 다시 한번 단타를 쳤다가 물리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보이시는 자체가 좀 다른 그런 부분인데 제가 이미 세밀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세적인 이탈의 어떤 지지력 자체는 24만 원을 일단 우리가 밑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4만 원 선이 깨어지게 되면 이 가격대가 다시 한번 23만 원 선의 지지력을 확인해가면서 기관들의 수급 자체를 우리가 체크를 해보시면 된다라는 부분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현대차에 대해서 올해는 분명히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환경입니다. 글로벌 전기차의 수요가 감소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출하량도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어서 최근 급락 패턴도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가 스와케미들 중에 가장 많이 샀던 것이 이제 애플, 뭐 테슬라 이런 쪽인데 이제 테슬라를 사지 마라 이런 얘기들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간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침체된 상반기 전기차 수요에 대해서 하이브리드카의 물량을 좀 더 확대를 해 가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이제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의 준공을 3개월 앞당겨서 실질적으로 이제 보조금도 받아갈 것인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세계 인구의 최대 대국이 이제 중국이었는데 최근 중국에도 출산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가장 인구가 많은 대국이 바로 인도 아닙니까? 인도.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올 상반기에 중국 공장의 어떤 그 공장을 일부는 매각을 하고 러시아 공장도 거의 똥값, 헐값에 완전히 넘겨버렸던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한번 되살 수 있는 그런 바이백 조항 자체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 이미 현대차는 선택과 집중을 했다는 거죠. 올해 미국 시장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고요. 인도라든지 또 이게 다 이제 베트남과 관련된 인도 대국, 즉 인구의 대국과 관련된 이 국가들 쪽으로 글로벌 전초 기지의 전략을 또 만들어가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도 저는 상당히 좀 현대차가 상당히 빠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현대차에 대한 또 몇 가지 이슈들이 좀 나왔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공시를 간략하게 좀 살펴볼 텐데 현재 현대차에 대한 그 인도 법인, 결국 이 인도 법인과 관련해서 인도 현지 법인의 IPO와 관련된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정 공시는 아니고 또 3개월 뒤에 또 한다는 그런 공시가 나왔는데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간에 현대차의 아이오닉 5, 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차량이라고 그러죠. 미국의 유력의 월간지에서 최고의 가족용 차로 또 선정되는 그런 기쁜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전기차 구매를 할 경우에도 좀 이상이 발견이 되면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가격도 지금 100만 원대가 다 넘어가다 보니까 저가는 아니지만 스마트폰을 사고 난 다음에 좀 이상이 생기면 보상 판매를 또 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전기차를 구매했을 경우에도 스마트폰처럼 보상 판매를 해서 전기차 또 신차 구매 시에도 30에서 50만 원도 할인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는 뭡니까? 결국은 전기차 상반기 수요 자체가 좀 감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구매 여력을 조금이라도 높여가겠다. 이런 부분들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나빠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이제 현대차와 현대차 그룹의 중고차와 관련된 인정 중고차 판매 이 부분 자체 아직은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일단 차량 대수 자체 워낙 꼼꼼하게 잘 살펴보니까 현대차에서 판매하다 보니까 또 차량을 중고차를 또 인수했다가 문제가 불거지면 또 문제가 되겠죠. 이미지도 훼손이 될 것이고 그래서 차량 대수도 좀 적고 가격도 좀 꼼꼼하게 봐서 높은 그런 차량들을 중고차로 내놓고 있는 모습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알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가미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 위에 이제 전기차를 구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기차 중고 인증과 관련된 부분도 3월부터 이제 다시 한번 판매를 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기관들이 3거래일 동안에 일단은 다시 한번 매수 좀 가담을 해주면서 최근에 매수 매도의 규모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매도고는 현재 시간에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서 최근 들어서 굳건하게 외국인들은 더 땡겨 올리고자 하는 욕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개인들이 여기서 계속 팔고 있어서 2월 달에 개인들의 최대 매도 1위가 바로 현대차이던 만큼 그만큼 지루 답답했던 그 긴 세월을 잘 견뎌오신 분들 수익을 보고 나오시거나 아니면 리스크 없이 나오신 분들도 축하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아직까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더 오를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금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25만 원 정도가 어쨌든 간에 고가에서 어떻게 놀든 간에 이 가격이 좀 지지가 되어지면 다음 주에 이제 스몰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지만 그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27만 5천 원까지 뭐 단숨에 한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거래량이 좀 줄고 있어서 매물을 좀 강하게 소화하기보다는
보다는 다소 좀 관망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현재 풍겨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공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대차에 대해서 3월 6일 장 종료 이후에 현대자동차가 해명 공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전에 한번 공시를 했기 때문에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미확정 공시를 내놓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현대차 인도 법인과 관련된 IPO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 일단은 언론사에서 제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는 그런 공시인데, 자, 이 부분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해서 확정되는 시점 또는 3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 자, 이 얘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일전에도 제가 한번 보시면은 2월 초 정도였는가요? 이때 나왔죠. 2월 7일 날도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에 대해서 미확정되었다. 결국 현대차 인도법인 IPO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라고 밝혔던 그런 모습 아닙니까? 결국 1개월 이내에 재공시했다는 거죠. 왜? 공시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뭐야? 공시 자체가 털려버렸다. 허위 공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시점에 맞춰서 공시를 했던 모습인데, 일단은 그 미확정 공시이긴 하지만 3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라는 얘기 자체는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도가 바로 인구의 대국이다라는 부분,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감안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그 위에 뭐 특이한 공시 사항 자체는 없는 그런 모습이고,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제 올 3월 달까지 또 분기적인 그 벚꽃 배당을 받아가실 분들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주가가 좀 더 올라서 우리가 배당 수익보다는 주가의 차익이 손실을 받기면 안 되겠죠. 그 부분도 감안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만은 벚꽃 배당까지 받아가시기 위해서 주가가 좀 더 올라서 고가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 배당도 더불어서 받아갈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움직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21평선의 가격대가 24만 5천 원 조금 높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가격대가 깨어지게 되면 약간 기관들의 수급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시고, 24만 원 선이 깨어진다고 해서 완벽하게 주가 자체가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주참시가 수급이나 이슈와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대응할지 이 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까지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신다면 주참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